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장 우리의 뇌는 자연이 필요하다. 두뇌에 새겨진 녹지.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가까운 사이로 살아왔다. 현재 전 세계의 70%에 가까운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인은 15%에 불과했다. 현재 프랑스의 인구는 4분의 3이 도심에 살고 있는데 인구 밀집 현상은 200년 전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가 도시로 세차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빨라졌다. 모로코의 제벨 이루드에서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에 의하면 최초의 인류는 30만 년 전에 출현했다. 3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에 익숙했던 뇌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인공적인 생활 공간에 적응하기에 200년이라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수십만 년에 걸쳐 온 진화의 양상을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다. 여전히 뇌의 많은 부분이 구석기 시대 푸르른 대평원을 달리던 수렵체진민의 상태를 간직한다. 건강을 선물하는 자연. 1984년에 발표된 미국의 저명한 자연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로저 울릭의 유명한 연구 외과 수술 후 창밖을 바라보기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울릭은 어린 시절 신장병을 앓아 방 안의 침대에 누워 몇 주를 보내야 했다. 긴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창밖에 보이는 큰 나무의 존재만으로도 질병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성인이 된 뒤에 그는 10년 동안 미국 내 병원에서 복부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창밖으로 자연히 병실에 있던 환자의 회복 속도가 창밖으로 벽이 보이는 병실에 있는 환자보다 빨랐다. 병실에서 자연을 보았던 환자는 벽을 보았던 환자보다 진통제도 덜 필요했고 평균적으로 하루 먼저 퇴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울리의 선구적인 연구가 발표된 뒤 녹색 풍경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가 쏟아졌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철창 밖으로 자연이 보이는 감방에 수감된 자들의 진료 요청은 그렇지 않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낮게 나타난다. 자연이 그려진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실험을 했을 때도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실제 자연 풍경이든 인공적 풍경이든 단순한 자연 조망에도 인간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확실했다. 같은 선상에서 다수의 역학조사로부터 자연이 질병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졌다. 네덜란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한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연구원들은 환자 35만 명의 의료 기록과 그들의 거주지 1km 이내에 인접한 생활 환경을 비교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모든 편향을 제외했을 때 자연에 많이 둘러싸인 사람이 특정 질병에 덜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질병은 당뇨병, 비뇨기 감염, 장내 감염, 두통, 어지럼증, 천식 상기도 감염, 관상동백질환, 목 통증 등 통증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자연은 심리적 만족감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주거지역에서 자연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주거지역에 녹지가 많을수록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다. 또한 거주지와 공원 간의 거리가 300에서 400m 이상이 되면 심리적 동요가 발생할 위험성이 나타났다. 공원과 좀 더 가까이 살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현상이다. 반대로 뇌신경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깐씩 녹지대에 자주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원들은 도시에 사는 50여 명의 피험자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9번씩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참가자가 낮 시간 동안 녹지대에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잠깐이라도 녹지 공간에 노출된 참가자의 행복감이 곧바로 상승한 것이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WHO에서 정의한 건강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잠시나마 자연에 접촉함으로써 인간은 신체 기능의 재활성화와 같은 신체적 혜택,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과 같은 인지적 혜택,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증진되거나 우울증이 경감되는 심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2019년 전 세계 26명의 과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사이언스에 게재했던 논문에서 내린 결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때 이로움이 가장 커진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말 그대로 자연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 효과는 증폭되었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자연 속에 푹 빠지는 것이다. 삼림욕하기, 바다와 마주하기, 물 위에 떠있기,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의 햇빛 바라보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이다. 2장 숲속의 장기다. 숲속 산책의 신경생리학적 효능. 숲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 자율신경계와 숲의 관계는 2004년 일본에서 숲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면서부터 알려졌다. 일본 니혼의학대학교의 칭리 교수는 이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 중 한 명이다.
칭리 교수는 환경이 생리학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팀과 함께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숲으로, 다른 한 집단은 도시로 보냈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하루 중 기상했을 때 산책하기 전과 후, 자연을 관찰하기 전과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도시에서 걸은 집단보다 숲에서 걸은 집단의 부교감 신경활동이 100% 증가했다. 숲에서 걸을 때 이완과 휴식을 조절하는 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반면 교감신경계를 가리키는 코르티솔의 농도는 16% 감소했다. 이 연구를 통해 숲에서는 신체의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생리기능의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숲에서 인간은 점차 평정을 되찾게 되어 신체를 재생시키는 생리적, 심리적 행복의 상태가 나타난다. 심신을 진정시키고 호흡과 심박의 템포를 늦추는 것이 바로 단순한 숲속 걷기가 가진 효능 중 하나다. 같은 맥락에서 맥박, 혈압, 심박의 변화를 비롯한 심혈관계에 숲이 미치는 영향도 증명되었다. 특히 일본 학자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도심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숲에 노출되는 상태가 상대적으로 인간의 모든 요소에 긍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좀 더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피험자들에게서 숲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 연구에서 45에서 86세 피험자들에게 심전도 측정기를 차고 숲을 걷게 했는데, 숲을 걸은 후 측정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심박과 혈압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숲이 인간의 부교감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다. 나무 아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 숲속 산책에서 후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숲속 공기에 피톤치드라는 독특한 유기분자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28년 러시아 생물학자 보리스 페트로비치 토킨이 발견하여 이름 지은 피톤치드는 나무가 공기에 발산하는 테르페노이드, 피넨보르네올, 리날로올, 리모넨과 같은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물질이다. 피톤치드는 해로운 균이나 박테리아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피톤치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요리 재료에도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늘에 들어있는 강력한 피톤치드인 알리신은 강한 냄새와 박테리아 억제 효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톤치드가 풍기는 냄새는 약한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냄새를 맡으면 뇌에서는 평온함을 느끼는 행복 회로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같은 특정 나무들에서 내뿜는 향기가 인간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까지 완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숲의 향기가 주는 마지막 혜택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칭리 교수의 연구팀은 편백나무를 비롯한 수지류 수목의 피톤치드가 인간의 면역에 관여하는 백혈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했다. 백혈구는 바람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든 세포를 공격하여 죽이기 때문에 NK세포 또는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린다. 연구원들은 피험자들을 하루에 6시간 정도 숲속에서 걷게 하고 산책 전과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연구를 시작하고 이틀 뒤 피험자 혈액의 NK세포 함유량이 50%나 증가했다. 더 놀라운 건 한 달 뒤에 채취한 혈액에서도 NK세포 함유량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NK세포의 항암 효과는 널리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숲속 산책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주말에 숲을 걷는 행위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면역계가 강화되고 덕분에 감기나 유행성 독감처럼 가벼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지에서 향상되는 인지능력.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이 연구는 실험에 참가한 150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쥐를 마우스로 최대한 빨리 클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중간에 주어진 45초간의 짧은 휴식 동안 한 집단은 녹지, 한 집단은 시멘트 지붕 이미지를 보게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녹지를 관찰한 학생들의 능률이 훨씬 높았다. 또한 이 학생들의 집중력 역시 시멘트 지붕을 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다. 연구 결과는 단 몇 분간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집중시키는 능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확증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숲. 정신적 반출한 반복되는 생각을 되씹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이때 반복되는 생각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공상과 정신적 방황이 뇌가 가지는 기능의 일부인 건 사실이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같은 생각의 주의를 계속해서 맴도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자연은 이러한 정신적 반출을 줄여주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숲에서 1시간 정도 걸음으로써 자연의 기운을 만끽하는 것이 정신적 반출을 크게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도심 중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한 캘리포니아의 엘카미노 레알기부터 팔로 알토기까지, 다른 한 집단은 떡갈나무와 감목이 깔린 초원을 따라 82분간 산책하도록 요청했다. 산책 후 자가 진단 설문을 통해 자연에서 산책한 집단의 사기가 시멘트만 줄곧 바라보며 걸은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레이첼 캐플런 교수는 이미 1990년대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았다. 캐플런 교수는 숲의 풍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의를 끌어 반추로부터 부드럽게 빠져나오게 한다는 가정을 제시했다. 이것은 어떠한 정신적 노력도 요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반짝이는 이파리의 색깔, 바람의 얕은 속삭임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의를 끄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의 자극은 강도도 낮기 때문에 감각에 휴식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경험인 미시적 회복 경험을 제공한다. 2011년 한국의 신원섭 의사는 우울증을 치유하는 숲에 대한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우울증에 걸린 92명의 알코올 중독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가능성을 시험했는데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무려 64%가 우울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약 50%로 추정하는 성공적인 약물 치료의 비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영감을 깨우는 고독한 뇌의 몽상. 어느 날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상상력의 메마름을 느꼈다면 숲속 산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숲을 돌아다니면 창조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타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트레이어 교수가 이를 증명했고, 그의 연구는 수많은 논평을 불러일으켰다. 스트레이어 교수는 50여 명의 피험자에게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 등 4개 중의 아름다운 숲에서 4에서 6일 정도 산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현대적 기술의 도움 없이 숲의 한가운데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산행해야 했는데, 걷기가 창조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책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둥근 물체 이름 대기 등 같은 주관식 문제에 최대한 많이 답변하도록 유도했고, 5분 안에 기하학 무늬를 최대한 많이 그리기, 복잡한 수수께끼 문제 풀기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산행의 영향력을 측정했다. 또한 적응 효과를 피하기 위해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산행 전에, 다른 한 집단은 산행 후에 테스트를 거쳤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며칠간 산행을 한 것만으로도 참가자의 점수가 전보다 50% 향상된 것이다. 음악가, 작가, 철학자, 과학자 모두 숲속 산책이 영감을 깨우는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상적으로 산책을 마친 후 작업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삼장바다와 마주하다. 눈앞에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바다가 이토록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단순히 파란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파란색이 무한히 펼쳐진 바다를 바라봄으로써 땀샘 작용이 감소하면 피부의 정기적 특성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피부의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파란색을 볼 때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 속도나 심박이 느려지는 현상도 확인했다. 도시 안에서 편도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재현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계산을 다 잘하는데 왜 당신만 못하는 거죠? 진짜 수학을 못하시나 봐요라고 지적하는 경멸적인 언사에 노출시켰다. 그런데 연구원들의 공격에 대한 피험자들의 뇌의 반응은 농촌에 사는 피험자에 비해 도시에 사는 피험자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활성화된 것이다. 단지 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편도체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도 한다. 어릴 때 몇 년간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한 사람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그들이 농촌으로 이사한 후에도 편도체는 오랫동안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경보를 울렸다. 특히 도시의 거주자들의 정서장애 발병 위험은 39%, 불안장애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바다를 바라볼 때 경계 상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편도체가 평온을 되찾고 쉴 수 있다. 바다 앞에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위협도 없음을 알아차리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편도체를 완전히 종료해주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주는 해로움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에게 바다는 재앙의 온상이자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세계였다. 그러나 18세기부터 바다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다가 인간에게 상상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바닷가는 도시민의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은퇴 이후의 휴식처 혹은 회복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바닷가에 자리 잡은 특수진료소에서 온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다. 바닷가에 세워진 특수진료소에서는 천식, 신진대사장애, 관절통, 류머티즘, 자골신경통 등 서로 연관이 없는 질환을 폭넓게 다뤘다. 오늘날까지도 바다가 주는 치유의 효험은 밀양원소, 미생물, 해초, 바닷물의 염분과 같은 바다를 이루는 요소들의 양리학적 특성 덕분에 널리 알려졌다. 현재 40여 개의 해양 혼합물이 진통제, 항생제, 항암 효과가 있는 분자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10여 개의 분자는 이미 상용 의약품으로 개발되기도 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바다가 인간의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웰링턴시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심리적인 질환을 덜 겪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블루헬스 프로젝트는 강, 호수, 바다와 같은 파란색의 자연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특정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18개 나라에서 1만 8천 명의 정신건강을 연구했던 프로젝트다. 블루헬스 프로젝트는 주로 심리적인 질환을 앓는 피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받은 자료 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했는데, 바닷가에 거주하는 피험자의 치료 횟수가 주변의 녹지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도심에 사는 피험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바다와 근접한 곳에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장 새벽의 여명을 맞이하다.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순간을 꼽으라면 하늘마저 온통 푸르게 변하는 새벽을 말할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새벽이 오기 전 완벽한 정적 속에서 태양이 수평선 바로 아래에 떠있는 이 순간을 깨와 늑대의 시간이라고도 부른다. 새벽의 여명이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에 푹 빠진 한 도시인이 있으니 프랑스 사회학자 레미 우드길이다. 우드길이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감상하기 위해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난다. 자기를 새벽을 찾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우드길이는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거나 명상을 하기 위해 새벽 알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가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저 새벽에 다르게 존재하고 싶을 뿐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는 행복을 맛보고 다른 방식으로 보거나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서다. 인간은 최초로 존재했을 때부터 태양과 함께 잠들었다 깨어났다. 그리고 태양의 리듬은 그들의 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래서 오전 3, 4시에는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체가 느린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깨어나려면 몸도 재생해야 하고 뇌도 활동 상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고 체온도 떨어진다. 한밤중에는 신체 활동이 고되고 정신도 찢어있는 이유다. 가벼운 우울증 증세와 닮은 이러한 한밤중 상태는 멜라토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햇빛이 사그라짐과 함께 몸을 휴식 모드로 맞춰놓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우리의 감정을 침체시키고 슬픈 생각에 잠기게끔 만든다. 반면 새벽은 기적을 일으킨다. 날이 밝아올 무렵 떠오르는 햇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한다. 이 과정은 두 눈에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하는 햇빛을 지각하면서 시작된다. 햇빛을 인지한 눈은 생체 시계의 야간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다른 물질을 분비하라고 뇌에 지시한다. 이내 몇 분이 지나면 분비된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사기를 되찾고 일출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따라서 태양광선은 뇌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태양광선의 다양한 색깔 중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색은 무엇일까? 일출이 인간의 각성과 인지를 촉진한다는 점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광선의 색은 파란색이다. 잠시간이라도 센 햇빛이 뇌에 미치는 강력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스펙트럼에 포함된 다른 색깔들은 어떨까? 파란색처럼 다른 색들도 인간에게 이로울까? 자연광에는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주파수대와는 다른 주파수대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면 체내 비타민 D 비율이 높아진다. 인체 내 비타민 D의 80에서 90%가 태양이 활성화한 피부의 광합성으로 생성될 정도다. 비타민 D는 DNA 재생, 항산화 활동, 세포 증식 조절을 포함한 다양한 신진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인체 내 비타민 D가 많을수록 유행성 감기와 코로나, 19와 같은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햇빛은 뇌에게 깨어날 시각이라고 알려준다. 빛은 뇌가 정상적인 수면과 각성 사이클을 되찾게 하여 우리가 낮에는 좀 더 명민하고 깨어있고 밤에는 푹 잘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빛의 긍정적인 역할 덕분에 의료계는 빛을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다.